잠재된 능력의 표현. 다음 주 목요일, 딥스는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놀이방에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딥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15분 정도 일찍 올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도록 응낙했다. 오늘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주사를 맞는 날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놀이방에 들어오자 딥스는 말했다. 그래, 알았어. 자, 내가 시간에 맞춰 가도록 해라. 시간을 바꿔서 좋아요. 딥스는 이를 내보이며 웃었다. 그러니 왜? 기쁘게 느끼니까 기뻐요. 딥스는 곧 인형집으로 걸어갔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무엇이니? 이거요. 그는 인형집을 가리키며 몸짓을 하면서 대답했다. 정돈해서 잠가 버려야 돼요. 문을 잠가, 창문도 닫고. 딥스는 놀이방의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해가 비쳐요. 오늘은 밖이 아주 따뜻해요. 벗어야지. 딥스는 도움 없이 모자와 코트와 덧바지를 벗어서 문고리에 걸었다. 나 오늘은 굉장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 그건 너한테 달렸지. 네, 그건 나한테 달렸어요. 딥스는 화판이 있는 곳으로 갔다. 뚜껑을 열어놓고 물감 붓을 색깔마다 묻혀야지. 이제 색깔을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색 순으로 놓아야지. 그는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떤 것은 나한테 달렸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요. 딥스는 활발하게 말했다. 그래, 그게 사실일 거야. 정말이에요. 딥스는 물감들을 색깔 순으로 배열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위에 물감으로 줄을 긋기 시작했다. 어이쿠, 물감이 흐르네 하고는 크레용은 흐르지 않는데 라고 덧붙였다. 크레용은 칠을 한 그대로 있는데 물감은 안 그래. 자꾸 흘러. 주황색 물감을 한번 칠해 보아야지. 봐, 흐르지? 그러면 초록색 줄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닦아버려야지. 딥스는 손을 들어 벽을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다. 저쪽엔 다른 사람의 방이 있대요. 그전엔 어떤 사람들이 캄캄한 방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딥스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알아요. 작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이 조그만 사실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딥스의 경우도 다른 아이들의 경우도 똑같이 그들 주위를 둘러싼 사물들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엿볼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추리하는 모든 것을 말로 이야기하진 않는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배우는 경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딥스는 다시 화판으로 돌아와서 종이 위에 더 많은 색깔로 줄을 긋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생각한 줄이고 선이에요. 그러니? 네. 그리고 난 이제 병정들을 꺼낼 거예요. 특히 바로 이 특이한 병정을요. 딥스는 화판이 있는 곳에서 모래밭으로 가로질러 가다가
잠시 내 옆에 머물러 내 노트를 쳐다보았다. 나는 딥스가 사용한 색깔을 첫자만 간략히 적어 기록해 왔었다. 딥스는 내 노트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딥스가 한 말을 적지 않고 행동만을 기록했다. 딥스의 말을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녹음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자를 다 쓰세요. 빨은 빨강이니까 빨강이라고 쓰고 주는 주황이라고 쓰고 노는 노랑이라고 쓰세요. 딥스는 이렇게 색깔들의 철자를 다 불렀다. 네가 색깔 이름을 모두 쓸 수 있으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선생님도 그렇게 써야 맞는다는 거지? 만일 내가 약자를 쓰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러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일은 올바르게 해야 돼요. 색깔들을 모두 완전하게 쓰세요. 맞게 하세요. 왜 그래야 하지? 딥스는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될까? 내가 묻자 딥스는 웃었다. 선생님이 선생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다면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책상 쪽으로 걸어가 항아리에서 점토 한 덩어리를 꺼내어 공중으로 던졌다가는 받아서 다시 항아리 속에 넣었다. 쓰레기통 옆 마룻바닥에 조그만 그림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딥스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 내가 이걸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작은 그림들을 잘라내야겠어요. 가위가 어디 있지요? 그래야 되겠니? 네. 딥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인형집에 붙어있는 벽돌을 떼어내어 모래밭으로 가져갔다. 딥스는 삽으로 모래에 깊은 구덩이를 파더니 벽을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집의 벽과 문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나도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두 보았단다. 그는 벽과 문이 없는 인형집을 모래밭에 힘들게 세워놓았다. 그리고 작은 자동차 하나를 골라서 모래밭 이곳저곳으로 몰고 다녔다. 딥스는 모래밭 가장자리에 아주 의아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모래밭 속을 살폈다. 난 모래밭 속으로 파묻힐 거예요. 딥스는 모래밭 속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앉아 나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오늘 전 모래 속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려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젠 다 들어갔어요. 그래? 넌 정말 다 들어갔구나. 오늘 넌 모래 속에 깊이 파묻혔어. 모래가 신발 속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어야겠어요. 딥스는 신발을 한짝 벗고는 발을 모래 속으로 놓았다. 그리고 돌아누워 모래에 얼굴을 대고 뺨을 비벼대기도 하고 혀를 내밀어 맛을 보기도 했다. 딥스는 모래를 어석어석 씹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모래는 왜 어석어석거리고 뾰족하고 아무 맛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맛이 이런가요? 딥스는 모래 한 줌을 쥐어서 머리 위에 줄줄 뿌렸다. 그리고 머리카락 속으로 모래를 비벼 넣으며 웃었다. 갑자기 딥스는 한 발을 공중으로 쳐들어 올렸다. 보세요. 양말에 구멍이 나 있어요. 난 한쪽 발에 구멍난 양말을 신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딥스는 모래밭 속에서 쭉 활개를 펴고 굴렀다. 딥스는 모래 속으로 흠칫 파고들어 손으로 모래를 파서 자기 몸 위에 덮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편안한 태도로 행해지고 있었다. 우유병을 좀 주세요. 딥스는 나에게 명령했고 난 그에게 우유병을 건네주었다. 난 이 모래밭이 내 작은 요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작고 귀엽고 또 조그만 공처럼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기가 될 거예요.
딥스는 정말 몸을 오므라뜨리고 우유병을 만족스럽게 빨아대더니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싱긋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을 위해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알았어. 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딥스는 다리를 꼬은 채 앉아서 말했다. 좋아. 생각하려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이야. 딥스는 웃었다. 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도 만들 거요. 좋아. 딥스는 숨을 깊게 내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애는 멜로디도 곡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선율이 아름다웠으며 달콤했다. 멜로디에 맞춰 작사한 말들은 운율의 느낌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었다. 딥스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딥스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는데 꼭 어린이 합창단 소년과 같았다. 그렇지만 가사는 합창단 소년과는 다른 것이었다. 오, 나는 미워요, 미워요, 증오해요. 난 벽이랑 문이랑 나를 그 속에 쳐넣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난 눈물과 화난 말들도 미워해요. 난 내 작은 손도끼와 망치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침을 뱉을 거예요. 딥스는 모래 속에서 장난감 병쟁을 꺼내더니 고무로 된 도끼로 막 두들기고 침을 뱉었다. 난 내 얼굴에 침 뱉고 있어. 내 눈에도 내 머리에도 침을 뱉어. 모래 속에 깊게 파묻을 거야. 노래를 부르는 딥스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맑게 울렸다. 그리고 새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난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벽을 훨훨 넘고 문도 넘어서 내 적들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갈 거예요. 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모래에 다시 올 거예요. 노래방으로 올 거예요. 내 친구한테 말이에요. 난 모래를 팔 거예요. 모래에 묻힐 거예요. 모래를 뿌릴 거예요. 모래에서 놀 거예요. 모래를 한 알 한 알 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시 아기가 될 거예요. 아주 잘 부른 노래였어. 네, 대단한 노래예요. 딥스는 모래밭에서 나와 내게로 걸어와선 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10분 더 남았네요. 딥스는 10손가락을 보였다. 그래, 10분 더 남았어. 선생님은 10분이 더 남았고 곧 집에 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맞았어.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딥스야, 너는 어떻게 생각했지? 아하, 아시고 싶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제 곧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난 곧 나머지 싸움하는 사람들을 꺼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새처럼 날아요. 오, 비행기에 모래가 꽉 찼네요. 날아다녀라. 하늘 높이 높이 날아라. 딥스는 비행기를 높이 쳐든 채 위엄과 리듬을 갖고 노래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오, 비행기 나에게 말해다오. 너는 얼마나 높게 날 수 있어? 너는 푸르고 푸른 하늘을 얼마나 높게 나를 수 있겠니? 넌 하늘보다 더 높게 나를 수 있니? 구름과 바람이 있는 곳까지 비를 붙잡아 둔 데까지도 너는 날 수 있니? 말해봐. 사랑스러운 비행기야. 넌 날 수 있니? 오, 비행기. 갑자기 딥스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비행기를 모래로 떨어뜨렸다. 갑자기 모든 충만함과 기쁨이 그 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도로시가 있어요. 딥스는 모래밭으로 기어 올라가서 삽으로 인형집의 문과 벽돌을 파내었다. 이것들을 아직 파묻을 수 없어요. 딥스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괴로운 듯이 입술을 꽉 문 채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9분 남았죠?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 다른 4분은 어디로 갔어요? 딥스는 손가락 5을 펴 보이면서 말했다. 넌 4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생각도 못했구나. 곧 집에 갈 시간이겠네요. 난 지금 집에 가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되어서 돌아갈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 곧 끝날 시간이 되는 거야. 이때 창밖에서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트럭이 떠나나 봐요, 선생님. 들려요?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단다. 트럭도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어쩌면 트럭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몇 분 더 남았죠? 3분. 딥스는 양손에 인형집 문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쳐다보았다. 난 이것을 인형집에 다시 붙여 놓아야겠어요. 그리고 창문들을 다 잠가야겠어요. 못을 박을 망치는 어디 있어요? 이 방엔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그걸 선반 위에 놔두거나 인형 집안에 놓아두려무나. 만일 네가 원한다면 일하는 분이 와서 나중에 붙여 놓을 테니까. 딥스는 그걸 책상 위에 놓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인형집 속에다 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다 닫았다. 신발 신는 걸 좀 도와주세요. 딥스는 신발을 건네주고 내가 신발을 신겨주는 동안 작은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모자와 코트 입는 걸 도와주세요. 갑자기 딥스는 아주 무기력해진 것처럼 이야기했고 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사람들은 집 속에서 모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밖은 아직 이른 밤이에요. 어둡고 졸리운 때죠. 그 사람들은 자면서 말을 해요. 자고 또 자자. 여긴 어떤 땐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땐 춥지만 늘 안전하다. 자고 기다리고 자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 집에는 다른 문이 또 달려 있어요. 그 문은 밖으로도 열리고 안으로도 열려요. 언제든지 문으로 가까이 걸어가면 문이 활짝 열려요. 자물쇠도 없고 꽝 닫히지도 않고 이젠 그만 안녕해야겠어요. 딥스는 내 앞에 서서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꼭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래, 넌 다음에 다시 올 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때 딥스는 쓰레기통 안에 있는 오려낸 작은 동물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갖고 싶어요. 가져도 돼요? 그림을 꺼내어 들며 딥스가 말했다. 그래. 딥스는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선생님, 이것을 제가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좋아 라고 말하세요. 그래, 딥스야. 그것을 집에 가져가도 좋단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좋아. 그래, 딥스야. 그것을 집에 가져가도 좋단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좋아. 나는 딥스가 말한 대로 따라했다. 딥스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아 토닥거려 주었다. 아주 좋아요.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내 손목 시계를 보고는 다시 문을 쾅 닫았다. 아니에요. 시간이 안 되었어요. 4시 15분 전이잖아요. 나는 교회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너는 오늘 일찍 왔으니까 일찍 가야 돼. 너는 1시간 꼬박 있었잖아. 딥스는 한동안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오는 시간은 빨랐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딥스는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안 돼. 오늘은 가는 시간도 빨라야 된단다. 아, 아니에요. 일찍 왔지만 일찍 가지 않을래요. 너는 지금 그냥 가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그래요. 딥스는 내 말을 중단시키며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너는 자신이 없니? 내가 묻자 딥스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이제 갈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주사 바늘로 도로시를 찌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로시가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웃어주고 도로시가 아파하는 것을 즐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이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는 척 할래요. 안녕. 다음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딥스는 복도를 걸어나가 그의 어머니와 도로시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는 도로시를 본 척도 않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상담소를 떠났다.